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순결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절대성 스쿨에서 현재 강사로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후쿠시마 요카코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삼지구 사역자 총회에서 이렇게 절대성 교육을 우리 모친 선생님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정말 저희 미래 세대 사역자들 우리 선생님들 정말 멋지고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대성 교육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이 많지 않을까 저 스스로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래 세대들한테 절대성 교육이 지금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절대성 교육의 대안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예. 우리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2세, 3세 교육, 신앙 교육, 순교 교육 참 다양한 교육을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순결, 이 절대성 같은 부분은 형질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환경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그 시대에 함께 맞춰서 우리 교육 내용도 달라지지 않으면 이제 아이들한테 설득력을 가지는 그런 내용을 전달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절대성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절대성 그리고 순결 이 의미에 대해서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성은 뭐냐면 타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늘 부모님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부자관계, 가족관계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전제 조건인데요.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인 하늘 부모님의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그런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 그런 속성을 우리가 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결이라는 것은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의미랑 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핵심적인 의미로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1대1의 남녀가 참사랑을 하면서 행복하게 서로만 바라보고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광의적 의미로는 우리가 천도에 따라서 하늘 부모님이 설계도를 정하신 천도에 따라서 마음과 몸의 법칙을 지키고 윤리적인 성기mom을 준수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순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결과 절대성이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시면 절대성은 타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절대 본연의 성이고요. 순결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연의 성으로 돌아가야 되는 복귀해야 되는 그런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인 하늘 부모님의 천일국 하늘 부모님의 이제 꿈을 위해서 순결과 절대성을 똑같이 지키면서 같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참 부모님께서 순결, 절대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절대성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타락한 근본이 이것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참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참사랑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뭐냐 하면 음란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생식기를 중심 삼고 그릇되었기 때문에 그 반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락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담과 해와가 음란의 거짓된 사랑으로 통해서 타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참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 견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참사랑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릇된 사랑이 에덴 동산에서 심어진 것이 끝날의 추수 때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청소년 문제인데 이것이 성혼랑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산하는 것은 절대성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 파괴를 방지하고 청소년 연락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참 부모님께서는 끝날 말세에 다가올수록 청소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타락은 아담해와 청소년 시기에 그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의 성혼랑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우리 절대성의 말씀을 정립하시면서 절대성이 아니면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유일한 성범죄의 해결책이다라고 명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성 교육이라는 것이 엄청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절대성 교육이 어떤 성격을 가지셔야 되냐면 일단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들을 지금 환경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지키기 위한 교육이랑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뭐 성범죄라든지 음란이라든지 그 문화를 좀 피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참가정의 이상을 추구하고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절대 1대1의 참사랑 그런 축복 그런 교육을 이상 추구하는 그런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화를 접하고 있는지를 알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지키기 위한 교육을 못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ES를 지키기 위한 교육이란 참가정 이상을 추구하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문화, 그리고 교육 미디어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봤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이제 학생 인권 조례나 차별금지법이 추진되면서 계속해서 개인주의와 쾌락주의의 문화가 막연해고 있습니다. 교육으로는 계속해서 젠더 주류화 이데올로기 교육,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런 교육 때문에 이제 그 성별은 다양하다라든지 뭐 동성애도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사상이 들어가 있는 교육을 아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드라마, 영화나 다양한 것에서 요즘 되게 정성의 코드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짜 평등, 가짜 자유, 가짜 인권 뭐 그런 것들을 다 평등, 자유, 인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상이 계속해서 미디어에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세대라고는 합니다만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잠시 보면은 국제기구 유네스코에서 2009년에 성교육 가이드를 공개했습니다. 이 성교육 가이드는 그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이드인데요. 서양권 나라를 중심으로 먼저 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2018년에 포괄적 성교육으로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3번, 7번에서 이제 젠더 이해, 다양한 젠더, 다양한 성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하고 그리고 7번에서는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이제 뭐 내가 어떤 뭐 성적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뭐 내가 피임 교육과 같은 조금 급진적인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그런 성교육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갔고 먼저 진행하고 있는 그 선진국부터 보시면 이거는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서인데요. 이제 그 남자 여자뿐만 아닌 동성애 부부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성관계하고 있는 그런 그림도 넣어줬는데 이 성관계하고 있는 게 마침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런 그림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계속해서 너희는 성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니네가 원하면 성적인 행동을 해도 되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성애화라고 합니다. 성애화라는 것은 인간을 성적인 대상으로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도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그 페임약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냥 뭐 피임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그 성행위를 할 때 하는 그런 도구들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학교 보건실에서 나눠주고 있는 그런 무료로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넣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스웨덴에서는 뭐 남자와 여자뿐만이 아니라 헨도 아닌 뭐지? 그 헨이라는 제3의 성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별을 적을 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나는 헨이다. 제3의 성별이다라고 기재할 수 있는 란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급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 영국에서는 이제 선전환 시술, 선전환을 하려고 언급했던 그 청소년들이 그 4,0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젠더는 다양하고 다양한 성별을 인정해줘야 되고 내가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교육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직 성개념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그 청소년들은 계속해서 선전환 수술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상에 이렇게 4,400% 이상 급증했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여자지만 남자로 선전환했던 트랜스젠더가 그래도 이제 남자로 변하긴 했지만 몸은 계속해서 여자 염색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영국이나 선진국에서 이러한 급진적인 성교육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그 OECD 그 주요국에서 혼외 출산율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몇 등일 것 같으세요? 지금 꼴찌입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저출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결혼한 사이에 이제 그 애들이 있는 것이고 혼외 출산은 거의 없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위에 그 선진국들 미국이나 스웨덴이나 영국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랑스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그 혼외 출산율 평균이 그 40%라고 합니다. 오른쪽에서도 좀 그래프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서양권의 선진국들은 이제 성교육이나 그런 것을 모방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육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다움 어린이 책이라고 해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작년에 우리나라 어린이들한테 보도록 이렇게 수입을 했던 그런 그림책인데요. 그쪽 스웨덴에서 직접 쓰이고 있는 교재를 우리나라에 번역을 해가지고 가져왔던 것인데요. 여기서는 성을 되게 즐겁고 그 코치를 넣고 싶어진다, 재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교과서에서도 이제 지금은 중학교 보건교육 교과서인데 피임 교육이나 피임 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이제 성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언제 누구와 성교육을 하든 그것은 나와 그리고 상대방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거기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아이젠이라고 해가지고 성교육 방송인데 거기서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성관계를 해서 임신이 되었던 경우 임신이 되더라도 그것은 어른들의 책임이고 아이들한테는 책임이 없다라고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보건 교과서에서 나의 자기 결정권을 평가하는 내용. 오늘 같이 잘까? 라고 이 남자애가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을 평가하는 내용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가부에서 들어왔던 아담 어린이책 중에서는 동성애를 주장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남자와 남자, 여자, 여자, 다양한 그런 동성애 가족들도 다 같이 마음이 끌리면은 그냥 그거는 사랑이다.
뭐 동성애든 뭐 바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그 환경이 너한테 직접 간섭하지 못한다. 그거는 네가 다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에서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이라는 영어를 이제 혼동하고 사용하고 있고 시간이 없어서 이제 잠깐 넘기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국가 성인지 교육 이러한 교육을 하는 예산이 올해는 35조예요. 작년보다 3조 정도 올라갔는데요. 사업자 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국방 예방 비용이 56조라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스쿨, 자주스쿨, 워너비어 같은 이 성교육 단체들이 계속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 포괄적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이 하는 성교육을 조금 더 급진적이고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LGBT 뭐 특집이 나오고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트랜스젠더가 나오고 뭐 동성애 미화를 하는 그런 드라마, 영화 예, 이거는 그 웹툰, 그 동성애 만화 웹툰이 지금 많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관한 그런 애니들도 있는데 오른쪽에 과호흡은 네, 우리나라 최초로 국내 애니예요. 근데 최초로 뭐 동성애 애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를 조장하는 어린이 책이라든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동성애 그 도서 그런 판매율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선적인 권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 조례도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뭐 LGBT 뭐 나는 처녀가 아니다. 순결 강요하지 말라. 이런 그 간판을 들면서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학생 인권 조례가 그런 학생들의 선적인 뭐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법인데 지금 전국 4개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지만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도시가 8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은 우리가 정말 앞서서 막아야 되는 그런 법들이라고 그리고 차별금지법과 함께 학생 인권조례도 같은 내용으로 같은 선적 취향, 전체성을 뭐 정당화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회 문화가 계속해서 퍼지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거는 결혼식이 아니고 비혼식을 올리고 있는 사진인데요. 나는 뭐 남자랑 결혼하거나 여자랑 결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랑 결혼한다. 그래서 나는 나만을 사랑하고 살아간다. 라고 여기서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의 성별, 나의 인생, 나의 결혼 이거는 다 선택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어느 누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더라도 그건 무시해도 된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사상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잠시 보았습니다만 어떤 절대성 교육의 대안이 필요한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남성, 여성뿐만이 아니라 성별은 수십 가지의 성별이 있다. 50여 가지의 성별이 있다고 주장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그런 뭐 동성애든 뭐 이성애든 다양한 선적 취향 아니면 내가 뭐 남자가 되든지 여자가 되든지 언제든지 선택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상을 글로벌 성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성교육도 글로벌 성혁명에서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그런 사상인데요. 글로벌 성혁명에서는 이제 뭐 인권, 편등, 자유를 주장합니다만 그것은 진정한 인권, 자유, 편등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적인 권한, 그들의 선적인 뭐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가짜 인권, 편등, 뭐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성혁명에서는 교육에서는 성애화 교육, 그런 아이들 성적인 대상으로 만드는 교육,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
언제 누구랑 성공회를 하든 네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성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통적인 가정, 우리 천적 목적, 사회 기대 등의 원리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립 구조로 만듭니다. 요새 남녀 혐오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지배와 피지배 계급으로 나눠가지고 남자 대 여자, 부모 대 자녀, 뭐 스승 대 제자, 백인, 흑인 이렇게 나누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분류하면서 계속해서 대립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피지배 계급의 그 지배층에 있는 주체의 권한을 떨어뜨립니다.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 가해자다라든지 부모는 아이들을 억압한다와 같이. 그렇지만 계속해서 주체의 권위를 떨어뜨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주체의 권위까지 땅에 추락시키는 것이 그들의 사탄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정말 지금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글로벌 성혐오의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국에서는 계속해서 기독교 숫자가 뭐 적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그들의 목적은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리화 교육이 왜 위험한 교육인가요? 이 성리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선적인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상화, 인간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성은 놀이다, 섹스는 쾌락이다 이렇게 뭐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이 성이 쾌락이라고 아이들한테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성행위는 사실 혼전 아니면 혼외, 불륜하는, 뭐 결혼을 하지만 다른 사람과 불륜하는 그런 성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도 쾌락을 우선시키면은 상대는 쾌락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쾌락이 우선되면은 그런 비윤리적인 성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륜이나 스와핑 같은 그런 성행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행위는 바로 부부간의 성행위입니다. 부부간에서 참사랑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리고 신뢰와 심정 관계가 바탕이 되면서 사랑하고 같이 성행위를 한다면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을 느끼고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심존적인 존재입니다. 심존이란 뭐냐 하면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고 그런 전적인 충동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닮아서 심전적인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인간은 참사랑의 심정을 중심한 생활, 남한테 봉사하고 이타적이고 뭐 희생하고 그런 시련을 살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화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늘 부모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늘 부모님을 닮아서 심존적인 생활을 할수록 가장 행복을 느끼지만, 그런 심존적인 인간을 무시하고 사랑을 배제하고 부모나 성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인간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리고 마음이 환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이제 인간의 성장은 하나님의 심정과 유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세대들이 만약에 성장을 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는 거, 하나님의 심정 체화가 미래 세대들한테는 정말 필수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는 것이 이게 절대성 교육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 성애화 교육이 아닌 미래 세대들한테 애성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성화 교육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는 그 생심과 육심, 우리 인간은 그 영성과 육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성에서는 진미선, 참사랑을 중심한 진미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육심, 몸은 이제
성을 중심한 위식주 생활,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본질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진미선의 사랑의 가치가 원래는 주체가 되고, 그리고 위식주 성, 이거 둘 다 필요하지만 이거 성이 수단이 되고 주체와 대상이 잘 수두작용을 할 때 가장 인간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애성화 교육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인간은 타락이 되면서 주체와 대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타락은 해와가 청사전한테 이제 주체와 대상이 전복되면서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것과 똑같이 사랑이 중심이 아닌 위식주성, 성관계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물질적인 가치가 좀 더 큰 가치가 되면서 주체가 되면서 이제 오히려 사랑이 대상이 되면서 그 사랑을 그 목적이 아닌 그냥 수단과 방법, 돈 벌기 위한, 성을 위한 그런 방법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하늘 부모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고 하늘 부모님과 관계에서 필요한 교육, 그거는 바로 사랑을 중심한 그런 진미선을 추구하고 하늘 부모님을 추구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성별을 다 인정하면서 가짜, 인권, 평등, 자유를 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선적 자기 결정권이 아닌 선적 원리 결정권으로 이게 시선을 바꿔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께서 정말 그 하늘 부모님과 만나시면서 참 그 원리 참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만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그 사탄이 만들어 놓았던 거짓된 그 사랑, 거짓된 그 역사 속에서 정말 참사랑이 무엇인지, 참 가정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 평등, 자유, TV에서 드라마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인권, 평등,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권, 평등, 자유는 하나님을 중심한 그런 참된 가치에서 이렇게 참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 없이 인권, 자유, 평등이 이게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적 원리 결정권, 원리의 기준에 맞게 그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한지, 몸과 마음의 규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항상 추구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고 생활, 그리고 매주 예배 시간대 절대성의 말씀을 공유하는 것을 저는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고 생활은 이제 지금 사회에서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부터 주체 대상 관계가 바뀌면서 주체가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권한이 떨어지면서 학생 인권 조례로 학생들의 권한이 많아지고, 남녀 평등이라고 하면서 뭔가 페미니즘의 영향이 조금 더 커지고 그런 형상들이 있지만, 이제 가정이나 그런 사역자들과 함께 아이들이 어떤 그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와 같이 주체한테 철저하게 보고를 하면서 주체 대상 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그 친목 관계, 심정 관계를 잘 수수작용하면서 그렇게 지키는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매주 예배 때 절대성 말씀을 3분이라도 괜찮기 때문에 공유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저는 정말 지금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스마트폰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절대성, 훌륭한 심전적인 말씀, 그런 부분들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학교에서 성교육을 배우다 보면은 사상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예 제안을 하고 싶고 오늘 제 설명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애와 교육이 아닌 애성화, 사랑을 중심한 애성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적 자기 결정권, 성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성을 하나님 중심한 원리로서 결정한다라는 성적 원리 결정권. 그리고 하늘 부모님과 관계를 통해서 심정을 체휼하고 성장하는 인간의 심령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 이 세 가지 논리가 필요하다라고 예, 저는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어, 정말 절대성 교육은 그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제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고민이 있고 저도 항상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그 아이들이랑 뭐 직접 관련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같이 미래 세대 아이들을 지키고 그리고 참사랑으로 참가정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